지금부터 단 10분, 한반도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역사 채널 시즌 하나의 첫 번째 이야기, 단군 신화에서 고조선의 멸망까지, 한국사 통사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반도에 사람의 흔적이 처음 남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70만 년 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거친 자갈을 깨뜨려 무기를 만들고 동굴 속에서 추위를 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것이 한반도의 첫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한반도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동굴에서 나와 강가에 자리를 잡고 흙으로 그릇을 빚어 곡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반도에 새로운 금속이 들어옵니다. 청동입니다. 사람들은 더 단단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더 단단한 무기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반도와 그 위쪽 만주 땅에는 처음으로 국가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권의 오래된 책에서 출발합니다.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승려가 쓴 책, 삼국유사. 이 책의 첫 장에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신,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환웅은 신하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환웅 앞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환웅은 두 짐승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건네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견디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지만 곰은 묵묵히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곰은 한 여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웅녀라 불렀습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은 평양 부근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 부르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그 조선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군이 세운 나라를 옛조선, 즉 고조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화 속 기록은 그 건국 연도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 숫자를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시점은 한반도와 만주에 아직 국가를 세울 만한 청동기 문화조차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조선이 국가의 모습을 갖춘 시점은 빨라야 기원전 12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군 신화는 역사 그 자체라기보다 한반도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다듬어온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화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한반도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사람을 낳고 곰과 같은 인내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발상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첫 번째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너머의 진짜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에 자리 잡았던 우리 역사상 첫 국가로 평가됩니다. 수도는 왕검성이라 불렸고 오늘날의 평양 부근으로 비정되곤 합니다. 그들은 청동검을 만들었고 미세하게 다른 무늬를 가진 청동거울을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지배자의 무덤은 거대한 돌, 즉 고인돌로 표시되었고 한반도 곳곳에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에는 8개의 법, 8조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단 3조항뿐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사람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분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던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고조선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때는 기원전 2세기, 중국 대륙은 거대한 제국 한나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 중국 연나라 출신의 한 인물이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조선으로 망명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위만이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은 그를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만의 야심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한나라 군대가 침입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수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안검성으로 들어간 그는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자에 앉습니다.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이라 부릅니다. 위만조선은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쌓으며 한층 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강해진 위만조선은 결국 거대한 이웃 한나라와 부딪히고 맙니다. 위만조선이 한반도 남쪽 진국과 한나라 사이의 직거래를 가로막자 한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대군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완검성으로 밀려옵니다. 당시 완검성의 왕은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었습니다. 우거왕은 성을 굳게 닫고 1년 가까이 한나라 군대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결국 도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항복하자는 신하와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가 갈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거왕은 신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108년 완검성은 결국 함락되고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나라는 무너진 고조선 땅 위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낙랑군, 임둥군, 현도군, 진범군. 우리가 한사군이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이 4군현은 한반도의 외부 세력이 직접 통치 기구를 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임둥과 진범은 비교적 일찍 사라지지만 낙랑군은 무려 400년 가까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고조선이 사라졌다고 해서 한반도가 비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이 무너지자 그동안 그 그늘 아래에 있던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저마다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는 부여가, 더 위쪽에는 옥저와 동해가, 그리고 한반도 남쪽 절반에는 마안, 진안, 변안이라는 이름의 세부족 연맹, 즉 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음 시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뿌리가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단군 신화의 환웅과 웅녀, 청동기 무기와 고인돌, 위만의 망명과 우고왕의 마지막 저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옛날 옛적의 신화나 사료가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땅 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외부 세력과 부딪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모든 다음 이야기들은 바로 이 고조선이라는 첫 번째 단추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조선이 무너진 그 자리 위로 새롭게 떠오른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 부여와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면 한국사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지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